자, 사회계층의 개념을 보면 사람은 각자 지위나 능력 그리고 기술에 따른 보수 그리고 사회적 평가 역할 수행이 달라지게 된다. 이런 걸 먼저 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회계층이라는 개념을 보면 위계,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위계적인 사회 체계 속에서 뭐 직업이나 뭐 가정 배경,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, 기술 등에 의해서 사회적인 뭐 특권, 위신, 이익 등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구의 집단을 사회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나 중세시대의 종교적 위계서열 그리고 군대에서 계급구조, 현대사회 사회계급 등이 예로. 자, 이 사회계층을 좀 더 살펴보면 현대사회의 모든 조직은 생산을 위한 뭐 분업, 능률을 추구하기 위한 관료제로 말미암아서 계층 조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을 보면 CEO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이러한 그 계층 조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마찬가지로 각자의 이제 지위, 뭐 사원, 예를 들어서 뭐 관리자, 그 다음에 임원, 뭐 그다음에 경영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서열화를 계층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계층들을 이렇게 유형화시킨 것들을 바로 사회계층이라고 지칭을 합니다. 계층 개념이 이제 발전되어 온 배경을 보면 먼저 세습적 신분,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.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. 출생과 함께 주어지는 아주 폐쇄적이고 세습적인 계층입니다. 이동이 힘들죠. 그래서 제일 위의 계층을 보면 브라만이라는 승려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크샤트리아라는 군인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샤, 그다음에 상인들, 그다음에 수드라라는 천민 계층이 있습니다. 이렇게 4개 계층이 있고 그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 해서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천민까지 해서 5개 단계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불가촉 천민은 거의 1억 명 이상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 인구가 한 13억 한 6천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1억 명이 불가촉 천민으로 제일 밑에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것처럼 5개의 계층이 서로 이동 없이 그대로 고착화해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세습적 신분, 카스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경직된 형태면서 지위 간의 5개 계층 지위 간의 이동이 극히 어렵고 뭐 본인의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, 업적 이런 것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신분,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세습적 신분, 카스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계층 개념의 발전 배경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스테이트 제도인데 이스테이트는 글자대로 이제 토지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 영주들이 커다란 수백 헥터로 되는 그러한 땅에 성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그죠?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봉건 영주들 이런 사람들은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당연히 차지하게 되고 토지를 소유 못한 사람은 거기에 노동자로 근로를 하게 된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스테이트 제도입니다. 이제 근대 현대 산업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전형적인 계층 형태가 바로 이제 사회 계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사회 계급은 우리가 마르크스가 이제 주장을 한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사회 계급은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그 사회 계층이다. 뭐 카스트는 고대, 이스테이트는 중세라고 보면은 근데 이 사회 계급은 하층에서 상층, 그죠? 하층에서 상층이나 상층에서 하층으로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회 계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사회 계층, 사회 계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바로 사회 계층이 사회 계급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사회 계층